포병에서는 감시초소라고 있어요. 네. 그 최전방에 나와 있어요. 네. 이 최전방에 나와 있는데 포대경이라는 게 40배짜리 포대경으로 이렇게 남한을 보거든요. 예, 예. 남한 병사들이 배고파서 풀 뜯어먹는 병사들도 여러 번 봤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훈입니다. 오늘은 정광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정광일이고요. 현재는 북한 인권단체인 노체인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약 20년 넘게 지금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고향은 혹시 어디십니까? 저 고향은 중국입니다. 왜? 네, 저 고향은 중국 영길이고요. 제가 63년도에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때 당시 문화혁명이라는 그 어떤 중국의 그 동란이 있을 때인데 네. 문화혁명 때 태어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식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압을 받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잡혀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 자체가 계속 매일과 같이 홍위병들한테 그때 당시 홍위병이라고 하면 문화혁명 때 기본적인 그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조직된 그 홍위병들이 우리를 투쟁대에 매일 떠나고 우리 어머니도 끌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더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7살 때인 69년도 12월경 야반도주 해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북한으로 갔어요. 아니 그러면 그때 이제 문화혁명 때 북한으로 이제 하면 중국에서 사시다가 도망친 거잖아요. 도망친 거죠. 예, 그렇죠.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북한이었는가요? 그렇죠.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한국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때는 한국이 아예 뭐 막혀져 버리고 63년. 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긴 옛날이니까. 그럼 북한으로 가면은 중국에서 사시던 분들 그때 당시 그 문화혁명 때 넘어오신 분들을 이렇게 받아줬나요? 다 받았었어요.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는 중국은 아예 대대적인 선전을 했고요. 북한하고 가까운 사내단은 아예 북한에서도 70년대, 80년대 이후에 똑같이 중국처럼 하듯이 그때는 김일성 만만세라 이렇게 붙여놓듯이 중국도 모태동 만만세를 붙여놨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다 받아줬어요. 우리가 처음에 간 곳이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 초대소에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북한의 모든 수속을 했거든요. 뭐 호적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북한에서 있을 때는 중국과의 그 관계는 50년대 전쟁 때도 중국에서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관계가 상당히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 때 넘어오신 분들을 북한에서 받아줬다라는 거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안 받아준 거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게 그때는 되거든요. 많이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가 사실 저희 조부모님들도 다 한국 태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별이 조선 사람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좀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탄압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안 좋았어요. 그 중국 신분 중에 민족별은 조선 사람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조부모님들께서는 다 우리 할머니는 전라도 보성이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부산이고요. 그럼 다 한국 분들이시네요. 한국 분들이죠. 예. 어떻게 근데 중국에 가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30년대에 네. 1930년대. 일제 시기에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여기서 살기가 힘드니까 그때는 일본이 간도를 침략해가지고 네. 개척지에다가 거기 간도에 가면 땅도 있고 먹고 살 수 있다 하니까 엄청나게 이주를 많이 했어요. 그때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금 현재 조선족이 그때 간 사람들이죠. 그러면 북한으로 넘어가신 게 7살에 넘어가셨으니까 7살 전까지 중국에서 사셨던 기억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겠네요. 아예 남아있는 게 아니고 어릴 적에 제일 기억이 남는 게 배고팠던 기억. 중국에서요? 네, 중국에서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었고 옥수수 구어태라는 게 중국말로요. 구어가 가마란 소리예요. 네. 가마에다 이렇게 두부 콩깍지를 망에다 갈아가지고 앙금을 가라앉힌 데다가 옥수수 가루를 섞어가지고 반죽해서 가마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구워낸 걸 보고 구어태라거든요. 그 옥수수떡을 한 개밖에 못 먹었어요. 하루에 한 개밖에. 이 어릴 적에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북한 남양 초대소에 가니까 쌀밥을 주는데 쌀밥에 고기국을 주는데 정말 뭐 이런 세상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되더라고. 60년대, 70년대에도 중국이 찢어지게 못 살았잖아요. 엄청 째지게 못 살았어요. 네. 그렇게 어렵게 사시다가 북한으로 가셨잖아요. 그럼 북한에 갔을 때 초대소에서 그렇게 이밥에 그리고 고깃국을 주니까 네. 당시에는 북한이 좋았었겠네요. 엄청 좋았죠. 엄청 좋았고 우리가 처음 배치받은 곳이 청진이었는데 청진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기차 플랫폼에 네. 매대가 있는데 여기로 말하면 뭐 편의점 같은 비슷한 게 매대가 그렇죠. 있는데 네. 그게 사탕부터 시작해서 뭐 진짜로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는 야 이런 세상이 있다. 사탕도 막 그때 얼마 안 비쌌어요. 우리가 북한에 처음 가니까 정착금조로 내 생각인데 그때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좀 받은 것 같아. 그 우리 어머니가 사탕 먹고 싶다면 싸주는데 사탕이 그때 10전인지 한 것 같아.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그때는 예, 소가마를 할 때네요. 어릴 적이니까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엔 학교를 가게 됐는데 책가방을 다 주지. 우리 옷도 없이 가다 야반도주 하다 보니까 옷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옷도 주지. 우리- 그때는 좋았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지금 이게 한국 정착 이야기가 아니고요. 중국에서 사시다가 문화혁명 때 도피를 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이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당시에는 이제 60년대다 나니까 그때는 뭐 북한이 조금 경제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나니까 이런 정착 도움들을 줬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중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차별은 없었나요? 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북한의 그 어떤 언어가 능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갔는데 중국말이 자연스럽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아, 그렇죠. 네, 중국말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 나를 보고 짱꼴라라고 놀려주고 짱깨. 짱깨라고는 건 한국에서 대체로 짱깨라고 하는데 그때는 짱꼴라라 또는 뭐 쫄랩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짱꼴라? 짱꼴라. 어. 중국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따라하지 마세요. 조금 왕따도 당하고 우리가 사형제였는데 우리 형제가 같이 막 뭉쳐서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약간의 이제 차별은 있었지만 먹는 거는 그래도 그렇죠. 북한에서 많이 보장을 해줬나 네, 보네요. 먹는 거는 배국도 주고 그때 당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해품 상점에 가도 그 빵도 팔고 뭐 회모빵이라고 하는 빵도 팔고 그다음 심지어 배급을 계란도 배급을 줬어요. 1인당 뭐 하루에 하나씩인가 그렇게 계란도 배급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조금 좀 뭐 지금 상황 비교는 안 되지만 그렇죠. 네, 그때는 먹고 살만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 맞게끔 나름 생활은 북한이 그때 괜찮았다. 괜찮았어요. 김일성 장군 만세 막 했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엔 76년도에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처음 그 선물을 교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책가방, 심지어 뭐 사탕 과자까지 이어가지고, 76년 4월 15일 맞으면서 선물을 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선물이 네, 시작이 된 거예요. 선물이 시작이 됐어요. 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북한에서 나름 북한에서 이제 뭐 배급 제도니까 배급제에 따라서 중국보다 배 골치 않고 사셨잖아요. 그러다가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한마디로 하면 교포라고 해야 되는가요? 교포가 아니죠. 나는 그러다 보니까 국적을 완전 치르겠죠. 북한에서 북한 국적을 아예 남양 초대소에서 출생증을 바르고 받고 나왔어요. 아예 우리 정착하듯이 한국 탈북민들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듯이 아예 그렇죠. 그대로 그냥 그대로 다 받았어요.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북한이 조직 생활을 해야 되니까 소년단에 입당하고 네네. 가로총이 감행하고 그런 거 절차상 다 받았죠. 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솔직히 군대 가는 것도 자원해서 갔어요. 사회적 환경 자체가 군대 안 가면 뭐 그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하니까 그때는 의무제가 아니었는가요? 의무제 맞죠. 의무제는 맞는데 그 신체적인 결함이 조금 있으면 못 갈 수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대신 신체검사에서 가기도 했어요. 그때는. 그래요? 네. 시력이 안 좋았는데 대신 신체검사 해가지고 그때는 뭐 전산도 안 돼 있고 뭐 그냥 그렇죠. 엉망진창이. 네, 사진도 없었고 막 그럴 때니까 그 군대를 가신 거예요? 군대를 가가지고 79년도 군대 갔어요. 79년도 군대 가가지고 배치받은 곳이 그 북한군 5군단 74회단 발대대라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5군단이면 강원도 네, 아닙니까? 강원도 철원군 입성리에서 군복무 했어요. 전년으로 갔네요? 네, 전년을 갔어요. 그것도 그때는 뭐 지금은 일제대 보내지만 네. 그때는 난 거기 가겠습니다 해서 가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무작위로 가다 보니까 평강이더라고.
그 평강에서 내려서 또 걸어가다 보니까 남한비라가 보이고, 그다음 남한방송 왕왕 들려. 아, 여기가 전선이구나. 하는 것 같지. 이 79년도쯤 되면은 이제 한국도 경제가 올랐을 때 아닙니까? 아니요. 한국도 그때는 별로 안 좋았어요. 아, 그래요? 예, 내가 포병이었는데, 포병이다 보니까 내가 무전수였어. 제일 먼저 입대해가지고. 무전수다 보니까, 그 포병에서는 감시초소라고 있어요. 그 최전방에 나와 있어요. 이 최전방에 나와 있는데, 포대경이라는 게 40배짜리 포대경으로 이렇게 남한을 보거든요. 남한 병사들이 배고파서 풀 뜯어먹는 병사들도 여러 번 봤어요. 아, 그 포대경으로요? 네, 포대경 다 보이지, 남한이. 그때는 79년도는 북한도 괜찮을 때니까 일제대보병이라고 해도 담배도 제비담배를 줬고, 우리가 뭐 운동복도 줬어요. 그 군복도, 예, 군복도 괜찮게 줬어요. 그때 뭐 솔직히 이틀에 한 번씩 돼지고기 통조림 한 통씩 주고 전방에서 군복만 하다 보니까. 오, 그래요? 그리고 먹는 데는 배골치 않은 것 같아, 전방에서는. 그때. 아니, 왜냐면 전에 저희 영상에 안찬일 박사님이 나오셨단 말이죠. 근데 안찬일 박사님 79년에 한국으로 오셨고, 대표님께서는 79년에 군 입대를 하셨잖아요. 왜냐면 이 말이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 말이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이 그때 어려웠다, 다른 부대는. 그래서 도덕실도 내려오고 영양실조도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괜찮았다고 하시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뭐지? 하고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솔직히 그때는 뭐 철원이다 보니까 교통편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간혹 좀 몰려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닭똥집 같은 거를 이렇게 들어오면 그 까야 되잖아요. 닭똥집 그렇죠. 까야 되는데. 그 엄청 힘드니까 절반은 버렸어요, 개울에다. 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괜찮았네요. 네, 나름 전방은 공급 잘해줬어요. 전방은 공급 잘해주고, 뭐 명태도 그 북한은 명태 블록 자체가 50kg짜리 큰 거였는데 그걸 갖다 그 다시 추운데 그거 온수가 없다 보니까 개울가에서 그걸 벨 따고 뭐 어찌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물에다 막 떠내려버려 그랬어. 아 근데 말씀하시는데 너무 그때 그게 보여요 막.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날 그 동태별 따자고 해봐요. 그 얼마 손실이지. 지금 북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을 치겠네요. 그러면 이제 무전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무전수 했어요. 그 무전수 하셨으면 아직도 모르스보 이거 좀 알죠. 도초돈 돈초돈. 네, 그거 아시겠네요. 알죠. 그거 좀 궁금한데 네. 돈이 뭐 근가요, 뭔가요? 아니죠. 그 할 땐 도초돈 주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일을 하게 되면 숫자 일을 하게 되면 돈 뭐 이렇게요. 그 무전수도 그 우리 때는 등급 시험 봐요. 그것도 국수 시험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국수 시험 보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1분에 뭐 60개를 하는가 몇 개를 하는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길가에 가면서도 지나가는 자동차 남바를 읽어버려야 돼요. 네. 그렇게 뭐 연습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듣기에는 뭐 보내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네, 들으면서 그 웬만하면 그 영화에 나오는 모버스 신호음 그것도 들어보고 저게 뭐 맞는 소리네. 어떤 때는 그 맞지도 않는 자막하고 그게 맞지도 않는 거랑 나오는. 그 북한 영화에서 따다다다다다 나오면 은하수 하면서 나오는 거짓말이. 그때 건 거짓말이. 그러면 군복무를 몇 년도까지 하신 건가요? 88년도. 88년도까지 하셨으면 88년도까지 군복무 생활이 그래도 괜찮았나요? 군인들의 이제 전체적인 생활이 그래 쭉 일관성이 있게 유지가 됐는지. 아니요. 그게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82년도부터 어렵게 처음에는 그 정방산 통조림이 들어오다가 사료원 생산하는 그게 들어오다가 통조림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육류로 뭐 내장이 돼지 내장 뭐 이런 게 들어오더라고. 그러던 게 83년도부터는 완전히 끊겨버리더라고. 공급이 조조해지고 그 다음에 자급자족 하라고. 그때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80년대 초부터 자급자족이 나왔군요. 네, 자급자족이 나와가지고 그때 김정일이가 인민군대 군사교율이 약화됐다 어찌다 하면서 그때부터 조이기 시작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 80년대 초부터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뭐 제대할 때쯤 되니까 뭐 더 형편없이 또 어려워졌겠네요. 제대할 때쯤 되면 뭐
부식물이 전혀 없고 네. 순수 밥에만 매달리고 염장무 아니면 뭐 염장 배추 이것만 볶아가지고 먹고 뭐 그렇게 했어요. 야, 그게 엄청 그랬구나.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 네. 그 군복무를 하시면서 우리 한국하고 이렇게 대치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방송도 들었고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니요. 아예 그런 생각은 안 했고, 그냥 뭐 안산일 씨랑 그때 뭐 방송에 나와서 뭐 여기 와서 결혼한 심지어 그 방송에 뭐 안산일 씨가 결혼해가지고 잠자기 전에 그 음성까지 다 나왔어요. 그때 그렇게 했어요. 엄청나게 꼬시느라고. 아, 그래요? 네. 안 박사님 거기 나와가지고 그런 뭐 상황극 비슷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들으신 거예요? 네, 다 들었지. 그리고 뭐 신중철 씨도 그때는 나왔고 그 전방에 있다 보니까 다 듣죠. 방송. 솔직히 감시소에 나가 있으면 포장이 연문되고 그 한시도 떼면 안 돼. 그냥 기록을 해야 되고 몇 시 몇 분에 어느 초소에서 뭐 어떻게 뭐 집사가 올라갔고 밤이라도 그러니까 눈은 거기가 붙어 있고 귀는 방송 듣고 있죠. 그래도 거기 10년 동안 들으셨잖아요. 유혹이 안 오던가요? 그때는 그런 유혹이 없을 때. 이야. 글쎄요, 이렇게 사상이 투철하신 분께서 어떻게 제 옆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가신 건가요, 다시? 그렇죠. 해령으로 가가지고 고향 아니죠. 내가 사실. 하긴 뭐 그렇죠. 고향은 아니고 네. 살던 곳. 네, 살던 곳 그 해령으로 가가지고 해령에서 잠깐 있었어요. 해령에 뭐 얼마 안 있었어요. 저 중국에 있는 저희 아버지가 아버님은 중국에 계셨어요? 중국에 계셨죠. 그때 등사평이 중국말로 핑팡이라고 해가지고 다 석방시켰어. 문화혁명 때 잡혀갔던 사람들. 그 아버지가 핑팡 돼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그때 뭐 보수를 좀 받고 그때를 걔뭐 보수 좀 많이 받았어요. 그때 중국이 개개방 금방 하다 보니까 식당을 차려가지고 돈 좀 많이 벌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저희 고모가 북한으로 나와가지고 나를 만나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나 해가지고 13차 축전 때 많이 바쳤어요. 바쳤다고요? 네. 뭘 바쳐요? 밀가루 한 방통하고 기차 방통으로 한 방통하고. 북한에다? 네. 13차 때 그 강북거리 건설을 한 거기다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뭐 돼지도 냉동 돼지도 한 몇십 마리 갖다 바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는 나는 뭐 그냥 뒤로 물러서고 우리 어머니가 국교원장 1급까지 받았어요. 야, 많이 주면은 받누나 그때도. 그때도 받죠. 그때도 국가에 많이 주면 뭘 주누나. 주지. 그 국교원장 1급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난 사실 몰랐지. 그냥 나는 또 좀 뭔가 좀 출세해 보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렇게 내가 중국 출신이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발전할 수는 없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군당 간부과에서 부르더라고. 군당? 예. 그 가니까 여러 군복 입은 사람들 와 있더라고. 나를 보고 내가 국정원에서도 진술했는데 몽땅 가판에 들어가라고 해요. 선장이.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요? 예. 그래 들어가지. 들어가 있다 보면 거기서 자요. 자다가 배가 깨서 보면 벌써 부두에 들어와 있어.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배전에는 잠수복을 머구리를 이렇게 늘어서 말리더라고. 지금이야 생각해 보니까